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시장에서 노인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층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성추행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이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 무등산 정상이 일반에 개방됩니다. 국내 첫 갯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에서 갯벌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소비시장에서 시니어 파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데다 경제력도 차츰 뒷받침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큰 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진행 중인 광주의 한 백화점. 아웃도어 용품 판매장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줄지어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은퇴자들에게 등산이나 산책은 대중적인 레저 활동입니다. 등산 갈 때는 첫째는 옷도 옷이지만 바지하고 운동화는 제대로 챙겨 신고 다녀야 되니까. 전부 다 지금은 옷은 다 깨끗이 입고 다녀 등산하는 거예요. 여행업계에서는 5, 60대가 큰 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방학 성수기를 제외하면 이들이 여행사의 주요 고객입니다. 이제 그 정도 연령대이시면은 대부분 이제 자녀분들도 거의 이제 학교 졸업하고 거의 직장인 정도 되시고 하시니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피부 미용이나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시니어 파워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36%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소비 시장도 커져서 60세 이상의 지출액이 214조 원으로 전체 지출의 25%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일 정도로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고 노후 준비가 늘어날수록 시니어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인들은 일을 필요로 하지만 일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일감을 주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도에 최진수 기자입니다. 학교 앞 교통 지도를 하고 있는 고동네 할머니. 지난 3월부터 시청의 스쿨존 교통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갖게 된 할머니는 기쁨이 큽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 줘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운동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번듯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 노인들의 바람입니다. 해마다 전남에서 만들어지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2만여 개. 하지만 높은 경쟁률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은 젊어갖고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 없어 일자리가. 취업 창업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에는 노인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시니어 클럽이 4곳뿐으로 4년 동안 시니어 인턴십 고용은 7.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의지들을 받아들여서 2018년까지 전 시군에서 1개소씩 운영이 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수적으로도 부족하지만 1시간에 5천 원 정도의 임시 일용직에 머무는 일자리의 질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넘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 역시 10년 전인 지난 2004년 14.9%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수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지역 선거구 결정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244석에서 249석 가운데 어떠한 안이 채택되더라도 전남은 호남권에서 3석 이상 줄어 농어촌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해서 다음 회의가 열려도 단일안 도출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해서 5월 이후 계속되온 오름세를 멈췄습니다. 농축산물과 집값, 개인 서비스는 오름세를 이어간 반면에
국제유가의 하락세 속에 교통비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 지수도 각각 1%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통해서 사고를 줄이자는 캠페인이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광주 예술과학생들이 만든 배려하는 교통문화 동영상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이 선진 교통문화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행복해요, 사랑해요.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지 않게 교통사고율 전국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광주. 정부가 이 같은 배려 운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광주를 첫 출발지로 선택했습니다. 전 국민 문화운동 초석이 될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 선포식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계도나 단속 위주의 교통 지도로는 교통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의 자발적 차별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광주에서 시작하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내용은 보행자 보호와 소형차 배려, 보복운전 안 하기, 여성과 초보 운전자 배려 등 10가지입니다. 법무부는 거리 캠페인과 함께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형태의 릴레이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출신 가수 김정호의 음악 세계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거리 가요제 운영위원회는 김정호 음악의 역사와 미래 조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김정호 음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하얀 나비 김정호 거리 가요제가 김정호의 모교인 수창초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973년 이름 모를 소녀로 데뷔한 가수 김정호는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사랑받았지만 1985년 폐결핵으로 작고했습니다. 국내 첫 갯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에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갯벌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수평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자리에 광활한 갯벌이 지평선을 만들었습니다. 바닷물이 물러난 갯벌은 농개와 짱뚱어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15년 전 국내 첫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난 2008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공식 지정된 무안의 연안 갯벌 37제곱킬로미터, 축구장 5,000개 면적에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직접 갯벌에서 낙지와 농개 등 갯벌 생물을 잡는 곳과 낚시로 운저리를 낚을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됐습니다. 해변 승마와 마라톤 대회, 씨름 대회도 열립니다. 갯벌 위로 난 탐방로를 직접 걸으며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철 맞은 갯가에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갯벌 가을 잔치는 오는 4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축하하고 충장축제 붐 조성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DJ 음악 공연 등 전당 개관을 위한 축하 공연과 함께 벼룩시장이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오는 7일에 열리는 충장축제를 앞두고 사전 프로그램들을 선보여서 충장축제 붐 조성에 일조했습니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정식 협의체가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체에는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군부대 대체부지 선정과 이전 비용 마련 방안, 각 기관이 추진할 업무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난 1966년부터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무등산 정상은 1년에 서너 차례만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아가 있었던 나주 금성관에서 발굴된 연못과 정자터가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발굴 조사를 담당한 동신대 문화박물관은 금성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연못의 건축학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금성관의 연못은 길이 64m, 너비 20m 규모로 현존하는 지방관청의 연못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고 연못 안에서는 정자터와 함께 도자기 파편, 지붕 첨화장식 등의 유물도 발견됐습니다. 순천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조사 중인 사건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경찰서 소속 47살 신모 경위를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 담당인 신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경위와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순천의 한 모텔로 들어갔고 4시간 반 뒤인 새벽 5시 20분 A씨는 모텔 안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텔에 가기 2시간 전쯤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희들 긴급 체포해서 사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봅니다. A씨는 다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지난달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신경위에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신경위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신고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모 경위와 김모 경사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사채업자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양경찰서와 여수경찰서 소속의 또 다른 경찰관 2명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들에게 파면과 1계급 강등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현 광주교도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역 여론을 반영해 지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웅 장관은 올해 6월까지 각화동 교도소의 이전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진출입로 개설과 대중교통 노선 조정 등으로 시일이 걸렸다며 오늘 19일까지 교도소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 교도소 부지에 민주, 인권, 평화 콤플렉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차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전남 지역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183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은 지난해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29건이 적발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도로 상수도관에서 물길이 치솟아 2시간 30분 만에 긴급 복구됐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20분간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관 청소구가 노후화하면서 물이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동안 광주 전역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만을 골라 모두 39차례에 걸쳐 4,3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장을 되살리기 위한 인공어초 조성 사업이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 인공어초 조성 사업을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500억 원을 규모를 쓰지 못하는 등 예산과 사업 지역이 겹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사업 주체들 간의 사전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학교와 중국 조선족 학교 사이에 자매결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문흥중학교는 중국 심양시 조선족 제6중학교와 자매결연 행사를 갖고 홈스테이와 학교 급식 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은 광주시 교육청과 중국 심양시 교육국이 맺은 교육 교류 협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주말이자 개천절인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광주가 1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지만 부쩍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의 뜨거운 햇볕과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에는 더없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광주의 가시거리가 20km로 시야도 무척 시원한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겠고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장성이 10도, 나주도 10도로 비교적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무안과 목포가 23도, 영암 24도, 곡성과 구례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맑고 물결이 낮게 일면서 뱃길 이용하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가을이 무척 짧아서 아쉬운데요. 하루하루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